안녕하세요, 오피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렛츠고! 첫 번째는요, 주식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주식이나 어떤 회사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이 주식을 샀다고 해서 그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좀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주식 시장에는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Anything can happen. 이게 주식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약간 정답적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책에서 본 얘기, 벤 그램 그 책에서도 보고 피터 린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답적인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부터 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장기 투자를 할 때 주가가 막 떨어졌을 때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 댓글에서도 어떤 분이 여쭤봐 주셨어요. 어떻게 버티냐고.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버티냐고 이제 물어봐 주셨습니다. 제가 애플을 갖고 가고 스냅챗을 갖고 가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엄청나게 떨어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오르기도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팔기도 하고 나만 갖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 버티면서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노하우가 생겼죠. 좀 더 쉽게 버틸 수 있는. 첫 번째가 떨어졌을 때 저는 이유를 찾질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리고 많은 뉴스에서 떨어졌을 때 이유를 찾아요. 업스타트가 40%가 떨어졌다. 업스타트가 20%가 떨어졌다. 그러면 업스타트가 떨어진 이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찾아봐요. 이래서 떨어졌을 것이다. 어닝은 좋았는데 무슨 계약의 성장이 안 됐다. 팔란티어가 갑자기 5%가 올랐는데 막 그 이유를 찾아요. 왜 올랐냐? 이래서 올랐을 것이다. 거버먼트 컨트랙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를 계속 찾는데 저는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텨요. 그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페드에서 어떤 얘기를 해서 그 이유가 어떤 계약의 성장이 안 돼서,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떨어질 건가? 그 회사가 아니라 이거 비슷한 회사인데 이것도 떨어지나?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근데 정작 그 회사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페드가 뭐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웰스파고는 괜찮아요. 떨어진 것도 별로 안 떨어졌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는 막 오르고 있어요. 싱커니 파이낸셜 같은 거.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이유가 그럴싸해요. 근데 저에게 도움되는 게 없어요.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내가 미래에 투자할 때 이 이유가 올 거야. 그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한 돈을 빼야 돼. 이게 성립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오를 때도 있고, 팬데믹으로 인해서 좋은 회사가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떨어졌다는데 다 그때는 맞는 말인데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떨 때는 오르고 어떨 때는 떨어져요. 그래서 헷갈리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괜히 걱정만 돼요.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정작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여기다 투자해야 되나?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막 올랐는데 지금 이거 투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괜히 흔들리기만 해요. 딴 데 보게 돼요. 회사에 집중을 못하고 딴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투자하면서 좀 느낀 거는, 저는 이렇게 오르거나 떨어졌거나 해도 이렇게 이유를 크게 찾지는 않습니다. 아주 큰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알게 되죠. 회사에 큰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회사에 프라드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하지만 그럴싸한 이유인데 그런 이유를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 이유를 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돼 있어야 돼요. 떨어지고 오르고 그런 이유를 다 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주식이 어떤 게 오르고 어떤 게 떨어질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은 엄청난 부자가 돼야 되겠죠. 하지만 투자에서 제일 부자인 워렌 버핏도 그 이유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어떤 게 왜 올랐다, 어떤 게 왜 떨어졌다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회사를 사고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만 보고, 그 회사가 좀 장사를 못하게 되면 팔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그거를 따라갑니다. 심지어 세계에서 제일 부자, 투자로 제일 부자인 워렌 버핏도 왜 떨어졌는지 왜 올랐는지 이유를 안 찾는다면 저도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이렇게 버티는 거 중에 좀 터득한 노하우는 저는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의견과 견해, 오피니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잘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이런 섹터가 잘 될 것이다. 공해가 많아지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되기 때문에 클린 에너지 쪽이 투자가 잘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의견과 견해, 오피니언을 많이 내잖아요. 뉴스를 봐도 저는 그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특히 뉴스 같은 것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쓱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그거에 의해서 투자하거나 내 투자를 빼지 않아요. 뭐 좀 들어도 100% 듣지 않고 그냥 재밌네 거기서 끝쳐요. 그거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언제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내가 따라가서 투자하면 그 따르게 하는 사람을 언제나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발짝 뒤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거기서 이렇게 크게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냥 그 소음 속에서 그 회사를 찾아보고 그 회사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음을 좀 이렇게 안 듣고 그냥 그 회사를 보고 좋은 회사를 찾고 내가 생각했던 가치에서 이게 좀 싼 것 같다 라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파이낸셜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파이낸셜, 이 숫자는 그렇게 거짓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소음을 좀 걸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알리바바가 있겠죠. 알리바바는 이제 저 좀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중국이 지금 굉장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사람들이 투자 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걸 떠나고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알리바바가 요번에는 좀 어닝이 안 좋았어요. 작년에 비했을 때. 그런데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는 속도도 굉장하고 회사 등치 자체도 있고 지금 버는 걸로만 봐서라도 지금 P 레이쇼가 17인가 밖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P 레이쇼가 17이다. 그것만 봐서라도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서도 여쭤봐 주셨어요. 그래서 락업 해제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왜냐하면 락업 해제할 때 많은 회사들이 이제 팔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벤처 회사들은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락업 해제만 있으면 엄청난 양을 팔죠.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있고 그 회사들이 하는 일은 그냥 스타트업을 잡아서 만약에 이 스타트업이 IPO를 하게 되면 엄청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팔죠. 그래서 다른 또 벤처 회사를 찾게 되고 다른 또 스타트업을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락업 해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저는 뭐 그거 크게 신경 안 씁니다. 제가 뭐 많은 회사를 이렇게 짧게 뭐 IPO 한지 얼마 안 되는 회사에 투자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저는 뭐 회사가 괜찮다면 그리고 돈을 벌고 있고 미래가 좋아 보이고 파이낸셜이 어느 정도 괜찮다면 뭐 성장률이나 그러면 그냥 투자합니다. 그리고 락업 해제일이 와서 좀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돈이 더 있으면 더 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투자가 저에게 큰 영향을 안 끼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뭐 팔든지 사든지 주가가 그래서 떨어지든지 저는 그렇게 뭐 신경을 크게 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좀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떨어질 때 참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지금 막 이거 팔아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지금 마음이 두근거리고 어카운트에서 돈이 떨어지는 걸 보면 참을 수 없고 뭐 이런데 정말 힘든 거는요. 오를 때 참는 게 더 힘들어요. 이 투자한 회사가 올라가고 있을 때 안 파는 게 더 힘듭니다. 이제 제가 애플 처음 사고 이제 그때는 투자한 초창기니까 이제 애플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몇 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위기가. 그래서 한 20% 오르니까 팔고 싶어요. 이거 빨리 팔아야 20%라도 남기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특히나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게 되면 좀 그런 생각이 커져요. 그러다가 좀 괜찮다가 50% 오면 또 마음이 막 흔들려요. 야 이거 50%면 이거 굉장한 건데 야 이거 팔아야 되는데 진짜 팔아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 때는 딱 70%예요. 70%에서 75%, 80%뭐 요 사이가 견디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꼭 떨어질 것 같아요. 안 팔면 꼭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래도 뭐 회사가 괜찮다면 성장률이 줄지가 않았다면 돈 버는 게 줄지가 않았다면 안 팔고 그게 지나다 보니까 좀 더 참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과 말하고 싶은 거는 한 회사라도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해서 성공한 회사가 있다면 주식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경험상 뭐 다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을 장기 투자를 해서 좀 성공을 봤기 때문에 그 애플이랑 S&P 500 인덱스 펀드가 굉장히 좀 성장을 해주고 많이 벌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는 회사들에 대한 이렇게 보는 시각이랄까 그리고 보는 이렇게 넓이랄까 그런 게 좀 달라졌어요. 좀 기다리기가 쉬워지고 성공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때 마음이 그렇게 아픈 게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애플을 찾으신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를 보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하는 투자는 좀 더 수월하고 좀 더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버틸 수 있는 저만의 생각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말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저는 장기 투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말할 게 많은데, 다음에는 장기 투자에 대한 다른 면모, 다른 면들, 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빌드업하는지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래도 어떻게 버티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